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만난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서로 혼자 된 처지라 위로해주면서 1년 정도 연애를 해왔는데 이제는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박 여사님과 만나서 인생을 다시 보게 되셨대요. 남편도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은 일단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니 박 여사님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68세의 박 여사님은 아주 우아하고 점잖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존댓말을 하실 정도로 교양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아버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말리고 싶지 않더군요. 아버님이 행복하실 수만 있다면 당연히 지지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두 분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박 여사님은 마땅히 초대할 사람은 없고 나이 들어서 결혼식을 크게 치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무사히 혼인신고까지 마쳤죠. 그런데 아버님 결혼 후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종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면 혼자 계실 때가 많더군요. 박 여사님이 바쁜 분이라 외출이 잦다고 하셨죠. 좀 속상하긴 했지만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고 자유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시아버님은 결혼 후 웃음도 많아지셨고 행복해 보였으니 괜히 자식이라고 두 분의 생활에 왈가왈부할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위해 친구네 동네를 갔던 날 정말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지역이 아버님 댁과 멀지 않은 곳이라 모임 후 아버님 댁에도 들릴 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길거리에서 박 여사님이 다른 영가님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얼어붙어 있으니 친구가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 말에 설명할 겨를도 없이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어느 오래된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더니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다정한 스킨십을 하는데 진짜 헛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온 친구가 대체 왜 그러냐고 묻기에 저 사람 우리 아버님이랑 결혼한 여사님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을 찍더군요. 이런 건 일단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면서요.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고 저는 그 카페로 돌아가서 사장님에게 조금 전 그분들 자주 오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네, 자주 오세요. 근처 사시는 부부이신데 금슬이 아주 좋으세요 하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박 여사와 누구인지 모르는 할아버지가 부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아버님께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은 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다음 가정 모임에서 박 여사님을 몰래 불러내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만나는 영감님 있으시죠? 그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요? 어머, 태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만나는 영감님이라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박 여사에게 친구가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도 당황을 했는지 잠시 눈이 떨리더니 훌쩍훌쩍 울기 시작을 하더군요. 사실 그 사람은 태연 할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아니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받아준 거야. 정말로 죽으면 어떻게 해? 앞으로는 절대 안 만날게. 이제 만날 일도 없어. 응? 태연 엄마,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줘. 응?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버님이 상처받지 않으시게 그리고 박 여사에게 바로 정리하라며 다시는 그 남자와 만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박 여사 역시 걱정 말라며 고맙다고 했고요. 하지만 전 박 여사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고 은근슬쩍 아버님 댁과 친구 동네를 다니며 감시를 하곤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쯤 집 근처 센터에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자들이 있는 모임이라서 매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활기가 돈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점점 저에게 접근을 하는 것 같더군요. 처음엔 생각나서 한 잔 더 산다면서 사람들 몰래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선물했습니다. 거기까지야 그냥 호의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난다면서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 간단히 답장을 보냈더니 그 후로도 종종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불편해지더군요. 그 후로는 일부러 답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시를 해도 계속 메시지가 오길래 노래교실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집에 오는 길에 낯익은 목소리에 누군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 주변에서 나를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짧게 대꾸해버리고 거의 뛰는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죠. 재빨리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죠. 이상한 남자가 계속 절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던 남편은 그날 저녁 제 메시지를 보여주자마자 뭐하는 놈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로 제가 외출할 때 종종 남편이 제 뒤에서 절 따라다녔습니다. 그 남자를 잡으려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착각이었나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얼마 후 남편과 쇼핑을 가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넌 뭐하는 놈이야? 하며 소리치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봤더니 남편이 그 남자의 멱살을 붙잡고 있더군요. 남편이 하는 말이 며칠 전부터 이 남자가 갓길에 세워둔 자동차에서 우리 집 쪽을 지켜보고 있더니 지금은 차에서 나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크게 당황을 하면서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시키는 대로 했다니 누가 뭘 시켜? 박옥경 씨가 이 여자분이랑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찍어 오라고 사주를 했습니다. 진짜로 꼬시면 더 많이 준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박 여사가 저를 불륜녀로 만들어 협박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어리둥절해 있는 남편에게 박 여사의 불륜과 제가 경고한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 그 남자에게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당장 우리랑 같이 아버님 댁으로 가서 모든 걸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저희와 아버님 댁으로 갔죠. 집에 있던 박 여사는 그 남자의 등장에 얼굴이 새하얘졌고 아버님은 갑작스러운 저희 등장에 어리둥절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박 여사를 쏘아보며
제 이야기를 전했고 남자도 박 여사가 본인한테 무슨 일을 시켰다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은 듣는 내내 어이없는 표정이셨죠. 모든 사실이 드러난 박 여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본 영감님은 그 동네에서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래 만난 박 여사의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살림을 합치고 싶은데 두 사람 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 여사가 왕년에 꽃뱀 경력을 살려 대상을 물색을 했고 큰 집에 혼자 살고 나이 많은 아버님이 그 타켓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박 여사는 교회를 다니며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쌓고 아버님과도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정성을 들인 끝에 아버님과 혼인신고까지 한 것이었죠. 아버님 나이가 박 여사보다 10살이나 많으시니까 두 집 살림하면서 몇 년만 영국하면은 본인들이 재산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네요.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렸단 말이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꺼이꺼이 울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셨고 박 여사는 싹싹 빌었지만 결국 남편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님께서는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죠. 결국 박 여사는 돈을 뜯어내기는커녕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들은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더군요. 10살이나 많은 노인네 지금까지 비위 맞추고 살아준 값을 달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 사이에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전부 박 여사 말에 넘어가서 아버님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걸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그냥 교회를 안 가면 된다고 하셨지만은 전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진짜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아버님이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다. 낯짝도 두껍게 여전히 신실한 교인인 척 연기를 하고 있던 박 여사는 저희를 보고는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호통을 치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전단지를 교회 내부에 뿌렸습니다. 박옥형의 민낯이라고 적혀있는 전단지에는 박 여사가 아버님께 저지른 만행과 제가 가지고 있던 불륜사진 그리고 사람을 사주해 저를 불륜녀로 만들려고 한 모든 정황이 써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이혼 판결문도 말이죠. 박 여사는 어떡하든 전단지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이 뿌리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 전단지를 본 교회 사람들은 이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워낙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다고 들었거든요. 전단지를 막지 못한 박 여사는 야! 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어찌나 힘이 좋은지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느낌이었지만은 박 여사의 실체가 이렇게 또 한 번 드러나니까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다정하고 금술 좋은 부부 행사를 하던 그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가 워낙 마당발이라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친구는 제가 부탁한 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금술 좋은 박 여사 커플의 실체에 대해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동네라 금방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효과를 증명하듯이 박 여사한테 분노에 사무친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실 박 여사에게 전화 오기 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그 영감님의 아들 부부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네요. 자식들이 난리를 치니 그 영감님이 발을 빼려고 했는지
자기도 두 집 살림하는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박 여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 여사한테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친구로 지냈던 교회 사람들도 오랜 남자친구도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조금이라도 아버님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박 여사에게 참 안 되셨네요. 그러길래 왜 그 나이 되도록 꽃뱀짓을 하고 다니셨어요. 다 그 업보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아버님을 다시 모셔왔네요. 아직 완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신 듯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라는 건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범죄는 나쁘지만 말이죠. 이제 사랑하는 아버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딸처럼 옆에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